짜증난다. 더워서 짜증나고 습해서 짜증난다. 땀나서 냄새난다. 여름이다. 여름이 짜증나지만 땀나고 냄새나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신발과 옷들은 어떨까요? 만약 그들에게 자아가 있었다면...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균과 곰팡이, 악취의 최적의 조건인 계절, 여름을 위한 각종 팁 및 관리법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신발입니다. 비가 꽤나 오는 요즘 신발이 젖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장화나 방수 재질의 슬리퍼를 신으면 가장 마음이 편하겠지만 상황 혹은 착장에 따라 부득이하게 스니커즈나 단화, 구두를 신어야 하는 경우가 오히려 허다하죠. 그 신발들을 물에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버의 왁스 자켓의 원리와 같이 슈왁스나 양초를 표면에 발라 코팅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습니다. 특히 디자인적으로 표현이 복잡한 신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잘 되지도 않죠. 그 대안으로 시중에 발수 스프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물과 친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표면에 뿌리게 되면 닿는 물의 표면 장력을 높여 스며들지 않고 방울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튕기거나 떨어지죠. 사용된 부분에 페브리즈나 기름이 닿으면 효능이 떨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플루오르가 들어간 불 속의 성분이 존재하는 발수 스프레이는 절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호흡기에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반바지 추천할 때 말한 파타고니아가 투자한 PFC 프리 발수 처리가 바로 이 불 속의 성분이 추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영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스프레이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피엘라벤의 스프레이나 니곽스의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미 젖어버린 눅눅한 신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말려야겠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잘 말리는 팁과 주의할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릴 때 면티 마냥 햇빛에 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말리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으나 자연광은 신발의 독입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직사광선은 밑창이 누렇게 변하는 항변 현상을 가속시킵니다. 신을 때 노출되는 햇빛은 어쩔 수 없으나 말릴 때만이라도 그늘에 말렸으면 합니다. 디자인을 위해 황변을 일부러 진행시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황변은 산화되는 것으로 고무사슬이 끊어져서 누렇게 변하며 크랙이 발생합니다. 내구성이 떨어짐을 의미하죠. 가죽 스웨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은 동물의 피부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내구성을 떨어뜨립니다. 간혹 성격 급하신 분들은 드라이기로 말리는데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가죽이 변형되죠. 가죽은 종류에 따라 케어 방법이 제각각이라 자세한 가죽 제품 케어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발 안쪽입니다. 말릴 때 물기를 빨아들이는 신문지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건조시키고 싶으시다면 밖에 흔한 조그만 돌멩이들을 주워옵니다. 대충 씻은 뒤 전자레인지에 뜨거워질 때까지 돌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돌을 신문지에 싸서 넣어두면 높은 온도로 증발이 더 잘 일어나서 더 빨리 건조됩니다. 다음으로 다 마른 신발 그리고 신고 난 신발들을 보관할 때 방법입니다. 바로 슈트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슈키퍼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구두 내부에 넣어 형태를 유지하는 틀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 나무로 된 것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 중 앞코와 뒤꿈치를 밀어주는 이런 형태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형태의 목재 슈트리인데요. 목재는 흡습성과 탈취 효과가 있는 소재입니다. 신발 내부의 땀과 냄새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원목 제품은 모든 신발에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에 고가의 가죽 구두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고가 구두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구두 볼격으로 만든 슈트리를 따로 만들어 팔고 있으니 가지고 계신 구두 브랜드의 슈트리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스니커즈나 운동화들은요? 내부의 습기를 잡는 방법으로 김이나 냉동식품 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리카겔입니다. 다이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이것은 규소화합물로 엄청난 표면적으로 습기를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채워지면 더 이상 습기를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포장지를 제거하면 나오는 동글동글한 이것을 무조건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내부에 머금은 습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완전 건조 녹차 티백 안에 넣은 후 신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씻는 신발들은 신문지를 앞고 깊숙이 넣어두면 습기 제거에 좋습니다. 요즘 종이신문을 안 읽는 분도 많기에 갱지 혹은 습자지라 불리는 신발 속 속지를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름철 온도와 습도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단순한 땀 냄새 이상의 퀴퀴한 냄새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100% 곰팡이와 세균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냄새 외 근원 신발을 찾아내서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당장 불가능하다면 분리 보관하셔야 합니다. 밀폐된 신발장에 같이 둔다면 다른 신발로 옮겨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봅니다. 혹시 더 이상 못 입는 두꺼운 옷들을 세탁소에 한번 맡기고 세탁소에서 받은 비닐채 그대로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옷이 있나요? 당장 벗겨주세요. 비닐이 아닌 부직포로 덮는 것이 외부로의 오염을 막아주고 공기를 통과시켜 변색을 막습니다. 비닐은 오랜 시간 그렇게 두어야 안 좋아지는 것이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역시 습도와 통풍입니다. 옷장에 옷을 빽빽하게 안 두는 것부터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부득이하게 꽉꽉 채워야 하는 경우 옷장이라도 자주 열어두어 옷을 숨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관하실 때 아무리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청바지는 웬만하면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워싱하겠다고 수개월간 착용하며 빨지 않는 데님은 세균과 오염물질이 엄청납니다. 자주 안 입으면 곰팡이가 낄 수도 있으니 폐쇄된 공간이 아닌 통풍이 되는 공간에 보관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번엔 습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옷장에도 제습제가 필요하죠. 신발 안은 실리카겔이었다면 옷장 안은 염화칼슘이나 제올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염화칼슘은 쉽게 말해 물 먹는 하마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올라이트는 구멍이 송송 뚫린 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염화칼슘은 화학적 작용으로 제습은 탁월하나 습기를 흡수하면서 용해되어 액체가 되므로 반드시 밀폐된 통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제올라이트는 실리카겔과 같은 원리로 물리적 공간만큼만 빨아들입니다. 천연 소재이므로 햇빛에 말린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신발에서 말한 신문지나 습자지를 옷걸이 사이에 옷장 서랍 밑에 깔아두시는 것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옷에서도 땀 냄새가 아닌 쿰쿰한 냄새가 나는 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냄새의 원인은 바로 세균 때문이죠. 그런 냄새가 나는 옷들을 집 냉장고에 적어도 4일 이상 넣어두세요. 그런 다음 세탁하시면 멸균 효과가 있어서 쿰쿰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빨아도 날아가지 않는 땀 냄새는 어떻게 할까요? 음식이 상했을 때 나는 냄새처럼 옷에 나는 쉰내도 바로 이 젖산과 지방산이라는 산성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뭔가 과학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필요한 성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산소다 혹은 탄산나트륨이 적힌 제품을 세탁할 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 아닙니다. 주의해주세요. 과탄산소다에서 표백 성분을 뺀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넬리 런드리 소다나 아멘해머 런드리 부스터 워싱 소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쉰내와 또 다른 암모니아 냄새 제거법입니다. 흔히 소변 비스무리한 악취는 암모니아가 원인입니다. 위에서 말한 조치를 취해도 사라지질 않죠. 암모니아는 물을 만났을 때 염기성을 띠므로 산성물질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쉰내와는 아예 반대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식초와 구연산입니다. 세탁의 헹굼 단계나 손세탁으로 이 물질을 희석시킨 용액에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냄새는 해결됐으니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땀 자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과탄산소다입니다. 50도에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준비하시고 과탄산소다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섞습니다. 용액에 오염 부위를 담궈 살살 비벼가며 제거 후 세탁기를 돌리거나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옷과 신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 및 여름철 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땀으로부터 보호하자. 야, 나는 상남자야. 더우면 땀 좀 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30도를 가볍게 넘는 무더운 날씨에 회색 반팔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에 피어나는 검은색 땀자국 때문인데요. 이 곁땀을 안 나게 할 수는 없어도 덜 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데오도란트를 쓰는데 이게 땀을 안 나게 하는 화학 성분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냄새를 없애는 데에만 초점을 둔 화학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도 땀샘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성분을 포함한 데오도란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드리클로, 노스 에센스, 스웨트롤 같은 다한층 치료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꽤나 많이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땀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보톡스 시술인데요. 가수 사인님처럼 긴장만 했다 하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맞으면 효과는 3에서 6개월 지속됩니다.
신발은 반팔티 마냥 입고 빨기 편한 의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말만으로 땀이 신발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 땀 흡수 신발 패드를 많이 구비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창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신어주신다면 청결함을 유지하고 신발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모를 하자. 여름은 반바지의 계절이죠. 반바지를 입으면 적어도 장단지는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다리털이 적당함을 넘어 덩굴 같은 숱과 굵기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중 깔끔하게 제모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놔두자니 너무 시커매서 보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다리털 전용 면도기죠. 길이와 숱을 쳐내는 역할만 하는 면도기입니다. 올리브영, 필립스, 다이소 등 많은 판매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름철 관리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숨겨진 생활의 달인들이 갖고 있는 유용한 꿀팁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노하우들로 덥고 습한 여름을 되돌아볼 만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